네,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8회차. 한숨을 쉰 이유는 요걸 다 녹화를 했는데 녹음을 꺼놓고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좀 물리적으로 약간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이면은 또 약간은 쉽게 건드릴 수도 있으나 그거를 이제 간파를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X축상의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화에 보면 X축상에서 입자가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2차 곡선에 해당이 되니까 약간 요런 스타일. 그래서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 U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보존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따라서 이제 보존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요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과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이 있으면 보존력이라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물체를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시킬 때 중력이 아래쪽인 이유가 약간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하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쪽은 높고 아래쪽은 낮기 때문에 그래 포텐셜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요렇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좀 아셔야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이 실마리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위치에서 해당 위치까지 보존력을 거리 또는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역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에 대해 가지고 미분을 해주게 되면 보존력을 우리가 자료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부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긴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존력의 방향은 원점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자가 원점에 벗어난 위치에 있게 되면은 x 플러스 영역에서는 원점을 향하게 되고요. x 마이너스 영역에서도 원점을 향하게 됩니다. 이유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보존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방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부호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요 자료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2AX가 나오죠. 다만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요 부호 원래 이제 마이너스 붙어요 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방향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보존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방향은 원점을 향하죠. 원점을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원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 있게 보자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다. 사실상 가장 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위치다. 즉 평형점 위치다. 또는 잘 보시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즉 미분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존력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든 보존력이 또 0이 되는 위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힘에 대한 자료를 구했고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보니까 감각적으로는 이거 단진동 쪽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진동이라는 거는 평형점을 벗어났을 때 복원력의 크기가 변이에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단진동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 하필 복원력에 해당하는 힘이 크기가 2AX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X에 비례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족했죠. 그래서 단진동을 한다?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폭 같은 경우는 중간에 특별한 사정, 독특한 특단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초의 준 변이, 변이라는 건 진동 중심, 평형점으로부터의 위치죠. 요게 진폭이 되죠. 그러면 평형점이 x는 0이고, 그럼 내가 a라는 위치에다가 입자를 딱 놨기 때문에 따라서 a만큼이 최초의 변이가 되고, 요게 진폭이 돼서 좌우로 원점 기준으로 a만큼으로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즉 복원력에 대한 식정리 연습을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복원력의 식적인 정의가 m 오메가 제곱 x고, 현재 여기서는 2ax로 표현이 되고 x가 지워지면서 오메가라는 게 루트 m분의 2a가 되죠. 따라서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2a분의 질량. 근데 여기가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약간 깊이 있는 이해와 물리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건드릴 만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요거는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드렸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필기가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을 뿐이죠.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질량 갖고 하나는 이제 단진자 운동을 하고 하나는 용수철 진자 운동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진동 주기 외웠어요 밖에는 없어요. 암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 진자 운동의 주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중력 가속도 11이라고 났으니까 10분의 0.5 2분의 1이라고 넣읍시다. 자, 요거랑 K분의 M K 구해야 되고요. 질량이 1kg. 따라서 용수철 상수는 20이에요. 요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0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시작할 걸 그랬네요. 3번은 이제 질량 중심 좌표 구하는 문제. 각각 절반이 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밀도 일정한 거고요.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뭐는 알 수 있냐면 2분의 n만큼의 질량의 질량 중심은 정가운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따지면 4분의 L 지점에 질량 중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x만큼의 질량 중심도 정가운데, 그 위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4분의 3L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mx가 만약에 m일 때 위 끝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 즉 질량 중심 구하는 건 x든 뭐 y든 z든 간에 총 질량분의 각 질점들의 m 곱하기 위치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일단 위쪽 절반은 2분의 m이 가운데, 즉 4분의 l에 몰빵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총 질량은 일단 2분의 3m이죠. 분의 2분의 m 곱하기 4분의 l 더하기 m 곱하기 똑같이 요거 갖다 쓰면 되죠. 4분의 3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두 번째 하는 건데도 계산이 안 되지? 아니 그냥 무식하게 합시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6이니까 8분의 7이 될 거고요.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고 따라서 12분의 7L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도 요것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데 자, 일단 문제 읽어보셨을 거니까 마찰이 없는 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 마찰면에서 쭉 미끄러지다가 느려지면서 하필이면 왼쪽 끝이 마찰 경계면하고 딱 일치가 되게 그렇게 멈췄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마찰계수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운동 마찰력이라는 거 표현해 봐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마찰면에서 정지할 때까지 미끄러진 길이는 L 이라는 거 있고요. 그쵸? 그리고 뮤를 구해라 라고 했고요. 그쵸? 그러면 원래 최초의 속력은 V였는데 정지했고요. 그러면 힘에 대한 자료와 변이에 대한 자료, 그 속력이 0이 됐어. 즉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어. 그러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또는 해설제 외력으로 써놨는데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연직 방향으로는 모든 순간에 힘이 다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힘만 따질 거고 마찰면 들어가면서부터 수평 방향에 힘이 있고 그게 운동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이 알짜 힘이면서 보존력이 아닌 힘이니까 외력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당연히 변이가 둘 다 L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풀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풀어도 됩니다.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면의 경계를 여기가 이제 마찰이 있는 면, 여기 마찰이 없는 면. 그래서 물체가 마찰면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마찰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마찰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운동 마찰력의 식적인 정의를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인데 이때 이 수직 항력이라는 게 당연히 마찰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이에요.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은 없으니까 마찰면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스몰 m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찰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직 항력은 얼마? 크기가 mg와 같겠죠. 그래야 연직 방향의 합이 0이 될 거니까. 그쵸? 대신에 되게 당연히 뭐 이쪽 나머지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뭐 얘기를 하자면 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마찰 없는 면에서 수직 항력을 라지 mg만큼을 받겠죠. 그래야 중력과 수직 항력 합이 0이 될 거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 바로 요거다. 운동 마찰력 표현할 때 필요한 건 마찰면에서 받는 수직 항력이다. 근데 문제가 있다. 마찰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특징이 나오죠? 질량이 점점 마찰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질량이 커지죠. 즉 얘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의 크기도 점점 변합니다. 즉 알짜임이 한 일로 하던 외력이 한 일로 하던 사실 똑같은 건데 이 힘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즉 어떤 곱하기의 꼴인데 얘가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적분해야죠. 얘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짜임이 한 일 이쪽으로 태클을 땄다. 그러면 마찰면 들어가면서부터 받게 되는 알짜임은 운동 마찰력, 뮤 수직 항력인데 자 표현은 없지만
이 물체의 토탈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원래는 잘 읽어야 돼요. 길이가 L이고 밀도가 균일한 직육면체 모양에 모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균일하다라는 거 굳이 설명하고 있고 길이에 대한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최소한 길이를 표현을 했다. 그럼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 심지어는 직육면체다. 그 밀도가 균일하다 이런 거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강체라는 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질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마찰면에서의 수직항력.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찰면에 들어가 있는 중력과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총질량 M이라고, 라지 M이라고 두게 되면, 즉, 마찰면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는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전체 길이는 L이잖아요. 그럼 B가 되네, B가. 이렇게. L분의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길이에 딱 비례해서 질량을 차지를 할 거니까. 그쵸?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게 마찰면에 들어가게 되는 질량, 그러면 수직항력의 크기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mg. 그래야 연직방향 힘의 합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현재 운동마찰력 표현을 했고요. 변이는 L이고 운동마찰력 미끄러지는 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L과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L을 했고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감소시켰다. 감소된 양은 정지할 때까지 이만큼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끝나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야? 요 아이를 적분을 할 거예요. 좀 너무 크게 썼다 초반에. 0에서 L까지. 그쵸? 자, 그러면 0에서 L까지 적분을 할 거니까 그럼 X만 적분하면 되네. 나머진 상수고. 그러면 뮤 라지 M L분의 G 2분의 1 X 제곱. 그쵸? 끄트머리도 L이 붙어 있었구나. 어머. 내가 뭐라 그런 거야? 피곤했었나 봅니다. 여기가 L을 곱하면 안 되죠. L을. 이미 구간을 내가 0에서 L 이렇게 적분을 할 거니까 L을 곱한다라는 거 앞에 있는 알짜임이 일정할 때 단순 곱하기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0에서 L까지 요게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뮤 라지 mg L은 하나 지워질 거나 2 남고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 뮤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뮤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은 끝나죠. 질량도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gl분의 v제곱이에요 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번 같은 경우, 자, 문제에선 A 지점과 C 지점에서의 토크의 B를 구해라. 그리고 얘는 2분의 R이고 얘는 5분의 R이야 라고 드렸어요. 그럼 O에 대한 토크를 구하라 했으니까 O가 현재 회전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O에 대해서 A까지 선을 하나 쓱 그려버리게 되면 나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지금 토크라는 거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 곱하기 수직한 성분의 힘이죠. 분명히 요 지점에서 중력이 있을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직 항력도 있겠죠. 수직 항력은 어차피 수직 그만큼 이제 회전축도 거리에 대한 거니까
얘에 대해 수직한 게 없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난 지금 필요 없고, 중력에 즉 수직한 힘이 필요하니까 접선 방향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축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네. 원 중심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축을 설정을 하게 되면 mg의 접선 방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좀 각도 놀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라지 r이고 길이가, 그러면 요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냐? 2분의 1 r을 써야 되거든. 그림이 좀 이상한데 비율을 좀 맞춰 숫자를 바꿔서 쓸 걸 그랬나봐요. 요게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요 길이는 r이고요. 그쵸? 그러면 요 r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곱 빼기 제곱해도 되지만 사실 1대 2 직각상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2분의 루트 3 r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지금 내가 세타라고 놨는데 이거 요거 보이실까? 요렇게 수직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근데 또 요것도 수직하죠. 접선이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나오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사실 뭐 30도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축부터 거리는 R 곱하기 중력의 수직 성분, 접선 성분 mg 곱하기 2분의 루트 3. C도 이제 동일합니다. 자, C 역시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지울게요. 걸리적거리니까. 5로부터 C까지 쭉, 에이, 그냥 여기다 하자. 요 길이 일단 R이고요. 회전축부 C까지의 거리 R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C를 물체가 통과하는 순간에 중력과 수직항력 표시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토크의 수직항력의 역할은 없으니까. 완전 나란하니까 회전축부터 거리에 대해서. 그럼 중력에 역시 접선 방향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접선 방향 축 하나, 중심 방향 축 하나 해서 요 각도 한번 구하려고요. 이제는 조금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5분의 1이니까 여 길이가 5분의 4r. 요 길이 물론 1제곱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도 답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얼마야? 25분의 9니까 5분의 3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시면 1이라는 거는 5분의 5죠. 즉 3대 4대 5니까 3, 4, 5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 여기죠. 여기. 좀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 드리면, 현재 최초에 내가 표시했던 요 세타라는 거 째려보시면서 내가 설정한 축 요거니까 이거 수직해요. 따라서
요번에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각도에 대한 것도 나오실까요? 여기가 또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수직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가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걸로 했다. 그냥 여기도 수직하니까 여긴 결과적으로 세타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따라서 R 곱하기 mg 세타 쪽으로 분해 코사인 붙일 거기 때문에 5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C분의 A 해라 라고 했으니까 5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 그래서 6분의 5 루트 3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음도 된다. 저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